네, 글로벌 시장 움직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절벽 얘기는 여전한데요. 중국의 지난 주말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세한 내용들 알아봅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네, 글로벌 마켓 나우 이번 주 첫 순서 월요일입니다. 주말 미국 증시 관련 내용 대신에 오늘 중국 관련 소식부터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중국 증시에 황소가 돌아왔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불리시라고 해서 강세장을 의미하죠.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금요일과 함께 한 주를 마감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도 다 끝났다 하고 쉴 생각에 들떠있던 사이에 중국 상해지수는 우리나라 마감하고 나서 큰 폭의 상승 마감을 거두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해지수 일종 그래프 보시죠. 보시는 대로 하루 만에 4.35%가 올랐습니다. 거의 마감 지수가 장 일중 최고점 부근에서 끝이 났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건 우리나라 개장 초에 나왔던 자료인데 HSBC PMI 속보치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경기 확정 국면이라는 50 이상에 위치하면서 제조업 경기 확장을 재확인해줬고 중국 증시 개장 초부터 이것도 갭상승 출발로 화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렇게 많이 더 오른 거죠.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는 중국 상해지수가 막판까지 저렇게 상승세를 더 확대하면서 결국 일종 최고점 부근에서 하루 마감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죠. 이 이외에 뭐가 있었는지 전문가 분석 내용 들어보시죠. 노무라증권 상해 브랜치의 수석 경제학자 의견인데요.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증시 금요일장 시장에 활발하게 돌아다녔던 2013년 중국 정부 경제정책 기조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유동성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런 동시에 올해 2012년의 경우는 연초부터 중국 경제에 약간의 과속방지턱에 이런 개념으로 작용을 했던 부동산 가격 규제를 내년엔 철회할 것이다. 다음 이어서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명분으로 제시됐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은 내년 2013년이 아니라 그 후년 2014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이런 시기가 내년이 결코 아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정부 재정 지원의 하나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공항, 도로, 항만, 수도관, 하수관, 송전 장비 등등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세 번째로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이 같은 모든 정황상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결국 내년에도 GDP 성장률 기준으로 8.2%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이 정리된 내용들이 금요일장 중국에서 메신저를 타고 돌고 메일로 돌고 이렇게 돌면서 큰 폭의 상승분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4.35% 상승률을 기록한 원동력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저 정도는 돼야지 4.35%는 좀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일본 소식 보시죠. 우리나라도 이제 중요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총선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비유하면 하원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의원 선거 결과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과 신공명당 연합이 보시는 대로 325석을 차지하면서 과반이 240을 훨씬 넘어서 거의 3분의 2가량을 현재 차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확인한 민주당의 대표 겸 현 총리 노다 요시히코는 보시는 대로 사임을 발표했고요. 이번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 그 밑에 아베 신조는 기분 좋게 웃고 있네요. 근데 사실 제목에는 보수 자민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중에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는 이 이름에서 대충 느낌이 그렇듯이 상당히 극단적인 우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선거 끝나고 당선 사례 하러 다니느라고 바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 이번 주에 야스쿠니 신사 찾아가고 그러면은 이게 또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사람의 근데 캐릭터상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이 수요일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의 가족사를 또 들춰내고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예민한 시기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일단 접는 걸로 하고 대신에 우리는 경제방송이니까요. 아베 신조의 이번 재집권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죠.
미국의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 버냉키가 있다면 일본에는 아베 신조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엔화를 시중에 막 쏟아 부을 것으로 투자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일단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도 영향이 뚜렷하니 엔화 대비 원화 환율에 있어서 비록 자민당의 승리가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당장 오늘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내년 13년도까지도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뭐 일본 증시는 당연히 엔화 평가 절하 폭과 철저하게 일본 증시 상승폭이 연동될 것으로 예상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외환 시장에서는 뭐 크로스 레이시라고 해서 달러원 그리고 옌원을 묶어서 거래하는 이런 거래 이 바스켓이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로, 달러, 엔화까지 저렇게 막 몸을 낮추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낀 원화는 괜히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여파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가 예상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로이터 통신이 전합니다. 주간 전망인데요. 지난주에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휴가는 반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제는 월스트리트도 크리스마스에서 연말 31일까지 당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 증시는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진짜 칼같이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나마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도 대부분 근무를, 특히 외환과 상품 시장, 그러니까 24시간 시장이 열리는 여기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은 도저히 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에 짜증이 왕창 난 한 트레이더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TD 아메리트레이드 증권의 파생상품 수석 투자 전략가 제이 키나한, 자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소속 트레이더들에게 보낸 회람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쉬어도 좋지만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당장 회사에 튀어올 수 있도록 핸드폰 켜놓고 대기하면서 쉬려면 쉬어라, 이렇게 내용이 대부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정말 이례적인 것이다,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못 쉬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이번 주는 월가 전체가 워싱턴에 목을 매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나서 금요일장은 미국의 올해 마지막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까지 큰 성과가 없으면은 엄청난 매도 압력이 부과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엄포를 놨네요. 지금 현재 재정절벽 협상 현 주소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통신이 전합니다. 제목에 보시는 대로 이번에 만약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수백만 중산층의 가구들은 평균 $400, 우리 돈으로 약 400만원 정도의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고, 당연히 소비에서 $400 정도가 빠진다는 거죠. 400만원 정도가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4,000, 우리 돈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막 부자 증세를 하도 밀어붙이고 막 이게 이제 여론의 무매를 맞고 하다 보니까 좋다, 그래 민주당의 당론대로 재정지출 축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자 증세를 병행을 하자, 대신에 부자 증세의 기준을 최상위 소득계층인 연 $100만 기준으로 하자, 우리 돈으로 한 연 11억 원 정도 버는 사람 이상을 부자 증세를 하자,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뭐 양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백악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나온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호재가 있고 미국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일본에 또 악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오늘 개장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일단은 올해 연중 최고점을 일단 넘어간 상태입니다. 62선을 넘어가면서 지난 금요일 미국장과는 또 반대로 상승을 추가로 했죠. 자,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지금까지 뭐 언제 상승폭보다는 뭐 2000도 훨씬 넘어갈 것으로 일단 보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2013 대박타임 책에도 제가 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무성의한 이런 투자 전략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한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종목들을 뭐 차트까지 다 분석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중국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앞에서 상해지수 급등, 우리나라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요. 이 상해지수 급등 관련해서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추가될 것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